Watch it, he's ready to charge. Behind you, Max! Commander Hayes, the missile's headed right at you. Watch out! Ah!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캄진과 대결 한쪽 팔을 날려먹고요 브리타이 함정과 전투 시 찢김을 당하고 지구 귀환 시 공방전에 하야세 미사일 판단착오로 미사일 쏘나기를 맞고 박살이 난 북미판 릭 헌터고요 일본판으로는 이치조 히카루이 로보텍입니다. VF-1J라고 불리죠. 3제로의 로보도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천기 감독의 스페이스 건담 V로 방영을 했었죠. 제품으로 토이나미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야마토의 60분의 1 스케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야마토가 아르카디아로 바뀌고 나서 출시된 게 있었고요. 얼마 전 맥스 팩토리 프라맥스 가변형은 아니고 로봇 모드로 나오게 됐는데 조립을 하고 채색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프라발키리처럼 프로포션이 나왔으면 진작에 마크로스교, 마교라고 불리잖아요. 마교에 빠졌을 것 같은데 프라맥스는 18.5cm 크기로 나왔었고요. 이런 프로포션이 제품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그나마 체형이 예전에 비해서 좀 통통해진 그나마 좀 괜찮아지게 나와서요 3제로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반다이 하이메탈 제품이 있었는데 아머드 발키리 시 14cm 밖에 안 나와서요 좀 작게 나왔어요. 대신에 프로포션은 상상되게 나와서 이번에 아머드까지 재판으로 또 나오게 됐는데요 모노아이 색 파츠를 추가시킬 수 있는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뒷날개 프로포션용 파츠가 따로 있어서 좋았어요. 프로포션도 변신이 되면서 괜찮았었고요. 리볼텍 발키리가 있었는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관절에 있어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제품입니다. 비변형 리볼텍 발키리도 있었는데요. 프로포션은 좋았지만 변신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3제로 이 제품으로 넘어와서요. 제품의 박스 형태는요. 릭 헌터의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포즈를 취하는 모습 이런 마크가 있고요. 로봇 모드일 때 배틀로이드, 비행체일 때 파이터 모드, 가워크라고 불리는 가디안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가워크 모드와 파이터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요. 바깥쪽은 블리스터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단 블리스터로 되어 있는 박스가 나옵니다. 품질 보증서와 함께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 컬러로 되어 있으면서 부품이 구성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단촐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변형 단계는 썩 보기 좋은 가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손파츠가 총 8개 있는데 반다이 같은 경우는 TV판에 둥근 손과 각진 손, 전지가동선 이렇게 따로 들어 있었지만 3제로는 전지가동선이 없고 이렇게 8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가 움직이는 기능은 없이 부품을 교체하는 식으로 스탠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이터 모드, 가디언 모드, 배틀로이드 모드를 전시할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단 블리스터로 되어 있고요. 스탠드, 제품 전체 구성이고요. 구성품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정도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익 날개에 붙는 미사일이 4개가 있는데 반다이 DX에는 없는 파츠입니다. 요 스크래퍼 같이 생긴 거는 손톱으로 열기 어려운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고요. 작은 안테나 하나 있으니까 분실에 주의하시고요. 건포드는 하나 들어있고요. 요 줄은 뗄 수가 있습니다. 새 파츠는 조합을 해서 다양하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본체는 반다이 DX가 28cm 정도 나오고요. 반다이 DX 아머드가 32cm 정도 나오는데 3제로 발키리가 대략 뿔끝까지 크기가 23.5가 나옵니다. 굉장히 순백색으로 나왔어요. 반다이 DX가 약간 회색빛이 감도는데요. 3제로는 완전 흰백색으로 출시돼서 나중에 황변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른 마크로스 발키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한 맛이 있어요. 데칼 문양도 의미가 있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뜨거운 공기가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워닝 문구가 이 부분에 있고요. 이 부분에도 블라스트, 돌풍에 주의하라는 문구도 있고 인테이크, 공기흡입구 쪽인데요. 빨려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요. 이런 주의 문구가 상황에 맞게 프린팅이 돼서 데칼로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반다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벤트럴 핀이 안쪽으로 접히는 기믹이 있는데 3제로는 그 기능은 생략이 되었지만 반다이 DX와 틀린 점은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접혀서 접지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다이 DX의 설계를 어느 정도 가져온 모형이지만 그래도 또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해서 내줬습니다.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주익에 걸리게 됩니다. 발전된 가동이 여기서 한 번 더 접히는 기능인데요. 접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다리를 올릴 수 있고요. 편법으로 살짝 다리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날개를 살짝 덮어주는 느낌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동성은 기존에 나왔던 발키리들 같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팔 관절은 이중 관절로 여기까지 다 접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회전축이 있고 여기도 회전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변신 기능 때문에 팔을 벌려줄 수 있고요. 앞으로 모으는 기능은 없어요. 헤드는 힘을 주면은 빠지게 되어 있고요. 변신할 때도 이렇게 빼서 변신하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요 윗부분은 볼관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고개를 양옆으로 앞뒤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뿔 같은 경우도 회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양옆으로 벌려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핀을 활용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연출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다보는 포즈를 해줄 때는 요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고, 목을 넣어주고 싶으면 좀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반다이와 가동 방식이 다른데, 반다이 거는 허리 쪽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기믹이 있기는 했는데 분리를 해서 하는 방식이라 좀 번거로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축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 정도까지 움직이고요. 상태에서 옆쪽으로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폭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역관절이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눌러서 확장을 시킬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워크 상태일 때를 대비해서 이런 확장 관절 기믹을 만들어 줬고요.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게 썩 이쁜 모양새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런 식으로 꺾였을 때가 애니에서상의 정상적인 관절 가동 포즈였는데요. 뒷 날개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포즈를 취해 놓게 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중관절로 이렇게까지 꺾어줄 수가 있고, 외장 장갑에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엔진 노즐은 합금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변신 기능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오므려주고 양옆으로 뒷부분으로 여기까지, 앞쪽으로는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합금은 외장 장갑보다는 파손되기 쉬운 부위에 두루두루 쓰이긴 했는데요. 이 부분 합금이고요. 엔진 노즐 부분 합금. 고관절이 움직일 때 우려가 됐는데요. 적당하게 뻑뻑하면서도 몇 번을 움직였는데 이렇게 헐렁한 느낌은 안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절이 되는 이 축 부분도 합금이고요. 어깨 축 부분에 이 부분도 합금입니다. 이 부분이 부러지긴 쉬운 부위지만 이 부분도 합금을 써놨고요. 이 부분도 위태롭긴 한데 이 부분은 강화 ABS 수지를 쓴 것 같아요. 건포드는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이 손잡이 부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이 연질이기 때문에 손잡이를 넣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잘 잡히고요. 손파츠도 이렇게 뺄 때 스트레스 없이 잘 빠지고 잘 껴집니다. 끼고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많이 봤던 그 포즈로 한번 취해줘 봤고요. 다리를 좀 뒤로 빼줘야지 그 느낌이 살더라고요. 로봇 모드 시의 디스플레이 조합은 이 방향대로 먼저 껴주고 이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껴줍니다. 이 고관절 축 방향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쉽게 전시해 줄 수 있습니다. 포즈 취할 때 약간의 역관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안쪽으로 구부리고 싶으면은 이 부분을 누르면은 역관절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꺼내지 말고 중간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꺼내주고 살짝 구부려주면 다리를 안쪽으로 휘어진 모습으로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볼륨감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뒷부분에서 이 주익의 날개 크기 때문에 로봇 모드 시에 조금 프로포션이 희생이 된다는 점이 아쉬워요. 반다이 하이메탈에서는 뒷부분에 날개를 아예 빼가지고 프로포션용 파츠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이메탈이 조금 부럽긴 하네요. 다리 관절을 올려줄 때 이 부분에 자꾸 간섭이 생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는데, 관절 꺾임이 조금 로봇 모드 시에 어색해지더라고요. 편법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라가거든요. 옆쪽이 살짝 두꺼워지는 감은 있는데, 이렇게 다시 접고 이 부분에서 올려주면은 포즈 취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로 취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살짝 이어진 부분이 뜨기는 합니다. 스탠드 위에 올려놓으면은 다리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게 되면 이 부분에 회전관절이 있어서요, 가워크시나 다리를 움직일 시에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앉아 역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가워크 모드에서 파이터 모드로 변환이 쉽기 때문에 가워크로 먼저 가는 게 변신하는데 편해요. 변신을 위한 스크래퍼가 필요하고요. 날개를 펼쳐주시고요. 주익 날개도 투명 부품이 같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익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반다이 DX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랩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생략돼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반다이 DX도 이 플랩에서 불량이 좀 나오더라고요. 얇은 부품이기 때문에 사출 불량이 생기더라고요. 스크래퍼로 이 부분을 걸어서 열어줍니다. 슬라이드 기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처음에 힘을 꽉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딱 분리가 돼서 플라스틱으로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합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건들건들 거려요. 이렇게 스크래퍼로 들어 올립니다. 그냥 손으로 해도 되는데 등짐을 젖히면 이 부분에 결합이 된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은 반다이 DX 설계를 그대로 따온 스타일인데요. 앞판과 뒷판을 짱짱이 고정시켜주기 위한 부품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벌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접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돌리고, 이중 축관절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올리고 돌려주셔서 넣어주시면 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먼저 넣고 헤드를 넣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가고요. 이 부분을 딱 수직으로 끝까지 올려주시고 캐노피 덮개를 이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이 부분을 딱 내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 부분은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슬라이드식으로 부품 결합이 됩니다. 이 부분의 돌기와 이 부분의 홈을 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닫으면서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딱 앞쪽 기수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꽂혀있던 프로포션용 부품을 떼어주면 됩니다. 철심 쪽에 클릭식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떼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만 주면 딱 떨어지고요. 이 부분에 돌기 있죠? 고관절 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딱 일치시켜주고요. 이 부분으로 딱 넣어줍니다. 꺾어줘요. 다리를 꺾어주고, 이 부분에 돌기와 두 개의 돌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 두 축, 이중 축관절로 돼 있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꺾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려주시면은 풀과 함께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스위치를 눌러서요, 확장을 시켜주고 역관절을 만들어줍니다. 무릎 쪽에 이 장갑을 살짝 구부려서 이 부분의 회전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을 정리해줍니다. 뒷부분에 엔진 쪽 펼쳐주면 버니어가 살짝 움직이는 기믹이 있고요. 안테나를 꼽아줍니다. 건포드를 쥘 수 있는 손파츠로 다시 바꿔서요, 포즈를 취해줍니다. 반대쪽 손도 바꿔주고요. 가워크 모드, 가디언 모드고요. 그래서 완성도가 꽤 높게 잘 나왔습니다. 파일럿 리컨터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72분의 1 피규어이기 때문에 작지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캐노피가 열리기도 하고요. 이 캐노피 안에 조종석의 콕핏도 아주 세밀하진 않지만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이치조 히카루는 꺼낼 수가 있어요. 72분의 1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은 이 부분에 스크래퍼를 넣고 살짝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떼어집니다. 여기 부분도 이 부분에 스크래퍼 넣고요. 그대로 누르면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다리 축관절 쪽으로 그냥 껴주기만 하면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 가워크 모드는 마크로스 애니에서도 스피드 기동성 가동성이 적절히 조합된 상태에서 시가전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모드입니다. F14 톰캣의 기수 앞에 레이돔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실제 톰캣에서는 위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고 양 옆쪽으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꺾어 놓은 이유가 아머드 발키리에 아머가 붙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꺾여야지 합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꺾어 놓은 것 같고요. 이 안에 디테일도 약간은 재현은 해놨습니다.
VF1J가 판매량이 좋은지 웨더링 버전까지 따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취향에 따라 웨더링 버전을 또 구입하실 분들에겐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건포드는 이 줄을 떼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전완근 쪽에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로봇 상태나 가워크 상태에서 팔에 끼워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터 모드인데요. 파이터 모드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주먹 쪽을 먼저 수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먹 상태에서만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먹은 수납이 안 됩니다. 주먹 쪽 손으로 바꿔주고 회전을 시켜주면은 손 자체로 그대로 수납이 잘 됩니다. 주먹을 양쪽 다 수납해 줬으면 슬라이드 철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팔을 들려줘서요. 밑으로 쭉 타고 내려옵니다. 좀 뻑뻑하긴 한데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넘길 때 팔을 수직으로 한 다음에 간섭이 안 생기게 여기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슬라이드로 내려주고 이 부분을 움직인 다음에 간섭이 안 생기게 이렇게 살짝 붙여주는 거죠. 이 뒷부분에 안테나는 떼어줍니다. 다리 쪽은 이 부분 다시 눌러줘서 이 슬라이드 장치를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주고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다리를 접어주고요. 엔진 쪽은 이렇게 딱 일렬로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요. 정리를 시켜주고 이 부분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딱 접어줍니다. 뒤쪽에 수직 이익 날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펼쳐주면 이제 날개가 완성이 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부분부터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껴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쳐주면은 변신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완전 펼쳐도 되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해줘도 되고 그리고 완전히 접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랜딩 기어가 열리는 기믹이 있어서 이 스크래퍼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걸고 이 부분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세 군데가 열리고요. 앞바퀴가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납된 게 꺼내집니다. 이 부분은 고무바퀴로 되어 있고요. 바퀴 이런 앞쪽에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랜딩 기어의 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고무바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쪽에 이 부분도 이쪽을 걸고서 하나씩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요. 또 바퀴를 여기서 꺼내줄 수가 있어요. 역시나 고무바퀴 이 부분은 합금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양옆으로 살짝 움직일 수 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바퀴를 꺼내줬고요. 이 부분에 인테이크 공기흡입구 쪽은 이 부품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스크래퍼를 끝까지 넣어주면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흡입구까지 다 열어줬고요. 덴저 인테이크도 뜻에 맞게 안내 문구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건포드는 이 줄을 뺄 수가 있습니다. 뺀 다음에 이 부분 줄여주고 건포드의 손잡이를 끝까지 딱 집어넣으면은 이 부분에 홈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돌기, 팔 쪽 부분에 돌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결합을 시켜주면은 딱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맞물려집니다. 영문이 보이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름 에어브레이크도 재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열어주면은 안쪽에 내부 디테일이 살짝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해주려면 또 디스플레이 판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다시 꼽아줍니다. 슬라이드 식으로 딱 결합이 되고요. 이 앞부분은 떼어주고 이 부품을 가져옵니다. 상태로 딱 결합을 시켜주면 아쉬운 거는 방향을 조절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인데 어깨 부분과 팔꿈치 부분에 살짝 걸쳐줍니다. 모양이 딱 맞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걸쳐주면 되고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밑부분에 미사일을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4군데에 미사일을 다 꼽아줬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남는 부품을 박스를 이 안에 살짝 만들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은 없네요. 마크로스 발키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